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신분 상승을 위한 끔찍한 욕망이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망치고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남긴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의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고성이의 숨겨진 진실 속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979년 서울의 어느 허름한 지하 단칸방이었습니다. 습기가 차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이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성희 아빠가 술병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를 갔다 온 거야? 또 어디서 남자랑 놀아놨어? 성희 엄마는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저녁까지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닦아냈습니다. 일당을 벌기 위해 악착같이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남편은 늘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괜한 트집으로 괴롭히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트집에 반응할 힘도 없던 성희 엄마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이 힘들었어요. 저녁 차려드릴게요. 그러나 이미 술 기운이 올라있던 성희 아빠는 이유 없는 의심과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식당에서 일한다면서 매일 늦게 들어와. 그놈이랑 뭐하고 다니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설거지만 하고 왔어요. 이것이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 순간 성희 엄마를 향해 집어던진 술병이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깨진 유리 파편들이 좁은 방 안에 흩어졌습니다. 성희 아빠는 놀라 주저앉은 성희 엄마를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성희 엄마는 애원하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제발요. 제발 그만해요. 엄마를 폭행하는 아빠를 어린 성희는 작은 방 구석에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있던 10살의 어린 성희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달려가 그의 허벅지를 있는 힘껏 깨물었습니다. 엄마 때리지 마! 성희 아빠는 어린 성희의 머리를 내리쳤지만 성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계속해서 아빠의 다리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결국 성희까지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그는 어린 딸마저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성희의 엄마가 온몸으로 딸을 감싸며 외쳤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던 성희 엄마는 그 길로 성희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온 두 모녀였습니다. 수중에 가진 돈이라곤 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어린 성희의 발에서는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성희 엄마는 어린 성희를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엾은 우리 성희. 엄마가 너무 미안해. 오갈 곳 없이 막막해진 두 모녀였습니다. 성희 엄마는 알고 지내던 수녀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를 맡길 보육원을 부탁했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델 보육원이었습니다. 며칠 후 보육원 앞에서 엄마와 작별하려고 서 있는 성희였습니다. 성희 엄마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성희야, 넌 엄마처럼 살면 안 돼. 절대로 가난하게 살면 안 된다, 알겠니? 그렇게 성희와 성희 엄마는 아빠를 피해 각자 살기 위해서 공장 기숙사로 보육원으로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4년이 흘렀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의 치를 떨며 살던 성희는 절대로 엄마처럼 가난에 찌들어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자랐습니다. 에델 보육원에서 자란 성희는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후원을 받아 대학교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가난에 대한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성희는 지인의 소개로 이상민이라는 한 사업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에서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성희보다 2살 많은 26살의 똑 부러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희에게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보다는 안정된 생활을 원했던 성희는 이상민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상민 씨와 결혼하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가난한 생활은 끝이야. 하지만 성희는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녀에게 훨씬 더 큰 시련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1년 후 성희는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성희는 태중의 아이들을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절대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 무렵 이상민의 사업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작은 제조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상민의 회사도 부도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임신한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상민은 임신 중인 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회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어. 정말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성희의 머릿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의 절망적인 나날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가난의 고통 말입니다. 부를 가져다 줄 수단이었던 남편의 사업이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희는 또다시 가난으로 이어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가난 속으로 돌아가라고. 절대 안 돼. 성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단이 망가지면 버리고 새로운 부자를 찾으면 돼. 그러면 되는 거야. 이내 욕망 가득한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성희는 남편이 가입해 두었던 보험을 꼼꼼히 확인해 봤습니다. 그 중에 남편이 사망보험금이 무려 1억 원이나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이었습니다. 1억이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에 충분해. 성희의 마음속에서 끔찍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사고로 위장해 죽이려는 계획 말입니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어느 비오는 날의 밤이었습니다. 미리 약을 먹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가 주겠다며 나서는 성희였습니다. 임신 7개월이 된 성희가 상민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택시가 잡히질 않아요. 그냥 제가 운전해서 병원을 가야겠어요. 놀란 남편이 말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운전은 위험해요. 남편이 말렸지만 성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당신이 아프니까 빨리 병원에 가는 게 더 중요해요. 성희는 그렇게 상민을 차에 태우고 한적한 도로로 향했습니다. 미리 계획해둔 그 장소에서 성희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미안해요, 상민 씨. 하지만 나는 다시 가난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성희는 의도적으로 핸들을 돌렸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크게 전복되었습니다. 상민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희 자신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미리 계산해둔 대로 치명적이지 않은 상처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성희는 울부짖으며 남편의 시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아무도 이것이 계획된 살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난 지 3개월이 흐른 뒤 성희는 보험회사를 찾았습니다. 고성혜 씨, 유족급여 1억 원 지급 서류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성희는 슬픔에 잠긴 표정을 지으며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성희의 마음속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렇게 성희는 더 이상 자신에게 부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 남편을 없앴습니다. 1억 원의 보험금을 받아 혼자서 쌍둥이를 출산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홀로 출산한 산모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들을 성희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아들, 딸 쌍둥이에요. 성희는 작은 생명체들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에게는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나에게 방해가 돼. 갓 태어난 아기들이 지금의 성희에게는 사랑을 줘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겨질 뿐이었습니다. 퇴원 후 성희는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쌍둥이들을 바라보며 냉혹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엄마가 성공한 다음에 다시 찾으러 올게. 성희는 딸인 은호를 에델 보육원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신이 자랐던 그곳에 딸을 버리는 것에는 일종의 상징적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른 곳에 맡겨졌습니다. 만약을 위해 두 아이를 다른 곳에 분산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아이는 신원불명의 고아로 등록해주세요. 성희는 에델 보육원 관계자에게 거짓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가짜 서류들로 모든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갓난 은호를 보육원에 맡기면서 성희는 마지막으로 아이의 볼에 손을 댔습니다. 엄마가 꼭 성공해서 다시 찾으러 올게. 그때까지 기다려. 성희는 이상민과의 결혼 기록, 출산 기록, 보험금 수령 기록을 지우려 했습니다. 모든 과거의 흔적을 없애고 새 출발하기 위해 서류들을 태울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이 가방 안에 과거들을 다 태우고 새 출발하는 거야. 과거의 서류들을 태우러 가기 위해 성희는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잠이 든 성희였습니다. 도착했다는 기사님의 말소리에 깨어 정신없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제서야 생각난 가방이었습니다. 이미 떠나가는 택시를 바라보며 성희는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방 속 성희의 과거도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채 어디론가 흘러가 버렸습니다. 성희는 새 출발을 위해 이름도 바꿨습니다. 과거 기록도 모두 조작했습니다. 보험금을 미천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위해 완벽한 신분 세탁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제 과거의 나는 죽었어. 새로운 고성희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로부터 2년이 흐른 1995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난 성희의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신분으로 재탄생한 성희는 우아한 아트 딜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급 갤러리를 오가며 재벌가 사모님들과 교류했습니다. 상류사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희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수직 상승시켜줄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안도 학벌도 내세울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급 재벌가에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뾰족한 수가 필요한 성희였습니다. 어김없이 재벌가 사모님들 모임에서 고가의 그림을 설명하며 추천하던 성희의 눈에 처음 보는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사모들과 달리 어딘가 수수했습니다. 이 자리가 불편해 보이는 듯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슈월즈의 안 사람 성재 엄마였습니다. 박진석 회장에게 떠밀려 사교 모임에 나온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모임을 주도하던 한 사모가 성희에게 말했습니다. 성희 씨, 인사드려요. 여기는 슈월즈 그룹의 윤 사모님이라고 해요. 성희는 정중히 인사하며 대답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고성희라고 합니다. 성희는 이 자리와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녀를 보며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머릿속에 재벌가에 들어갈 기막힌 방법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희는 어색해하는 성재 엄마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내가 재벌가 사모님이 되도록 당신이 희생양이 되어주어야겠어. 성희는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들어갈 재벌가 사모님 자리가 없으면 뺏어서라도 들어가면 되잖아. 그동안 왜 이런 생각을 못했지 바보같이. 사모들의 시끄럽고 가식적인 웃음소리 뒤에서 혼자 조용히 미소 짓는 성희였습니다. 성희는 슈월즈 안주인이었던 성재 엄마의 자리를 뺏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은 바로 불륜을 기획해서 이혼당하게 만든 후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온화한 미소로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에 능했던 성희였습니다. 순진했던 성재 엄마에게 특유의 친절함과 매너로 친분을 쌓았습니다. 자신에게 신뢰를 갖도록 작업해갔습니다. 재벌가 사모들과 어울리지 못했던 성재 엄마는 자신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던 성희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성희 씨랑 이렇게 차 마시며 얘기하고 나면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성희가 따뜻한 눈빛을 보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사모님과 대화하고 나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고 좋아지는걸요. 찻잔을 내려놓는 성희의 얼굴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당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옷, 내가 벗겨줄게. 성희는 순진했던 성재 엄마에게 남자를 붙여 불륜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한 파파라치 사진들은 박진석 회장에게 보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슈월즈 그룹의 이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희는 다음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경이 보이는 한 호텔방에서 성희는 화려한 창밖을 내려다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게 되었어. 슈월즈의 안주인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욕망에 성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희는 즉시 박진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취향, 성격, 과거 연애사까지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박진석이 평소 우아하고 고상한 분위기를 좋아한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모성애를 중시한다는 정보도 얻었습니다. 성희는 박진석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뒤 성희는 재벌 사모님을 통해 슈월즈의 창립 행사에 같이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박진석의 눈에 들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는데
그날을 위해 몇 주간 준비한 성희는 한껏 우아하게 차려입고 행사장에 나타났습니다. 미리 파악해둔 박진석의 동선에 맞춰 성희는 엘리베이터에서의 우연한 만남을 연출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껏 우아하게 차려입은 성희가 박진석이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로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박진석은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곧이어 다른 층에서 문이 열리고 어린 꼬마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꼬마아이에게 상냥하고 다정다감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성희는 정성스럽게 아이의 옷을 털어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진석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내리려는 성희에게 박진석이 말을 건넸습니다. 잠깐,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고성이라고 합니다. 성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 후 박진석은 성희를 찾아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성희의 계획대로 두 사람의 만남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날 때마다 성희는 완벽한 여성상을 연출했습니다. 지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우아하면서도 모성적인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박진석은 이런 성희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전처의 배신으로 상처받았던 그에게 성희는 이상적인 여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희 씨 같은 분을 아내로 맞이할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네요. 성희에게 반한 박진석은 성희와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희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트딜러였던 성희에게 갤러리를 선물하기로 한 것입니다. 가온재단이라는 이름으로 갤러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성희 씨의 꿈을 지원하고 싶어요. 박진석의 말에 성희는 속으로 환호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하게 거절하듯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니에요. 너무 과한 선물이세요. 성희 씨를 향한 제 마음인데 거절하시면 제가 너무 민망합니다. 받아주시죠. 그렇게 한순간에 재단 이사장이 된 성희였습니다. 드디어 그녀의 계획이 성공한 순간이었습니다. 성희와 박진석의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상류사회의 모든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희는 완벽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희에게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처에게서 난 어린 성재를 잘 키우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신뢰를 얻기에 부족했습니다. 성희에게는 박진석의 핏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결혼 후 1년 성희는 박진석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물론 거짓이었습니다. 여보,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어요. 박진석은 기뻐했습니다. 성희는 임신한 척 연기를 했습니다. 몰래 에델보육원에서 미리 박진석의 딸로 위장한 갓난 여자아이 하나를 데려왔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바로 영라였습니다. 여보, 우리 딸 영나예요. 박진석은 성희의 완벽한 연기에 속아 영라를 친딸로 믿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성희는 완벽한 재벌가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박진석에게 완벽해 보이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2025년이 되었습니다. 성희는 완벽한 슈올즈의 안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석은 성희를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영라를 완전한 친딸로 여기며 키우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가온재단을 운영하며 문화계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적인 재벌 부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성희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목적을 이룰 때가 왔어. 내 친자식들에게 이 모든 재산을 물려줄 거야. 성희는 30년 전 버린 쌍둥이들을 다시 찾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성희의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택시에서 잃어버린 지우지 못한 과거의 증거들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에델보육원에 버려진 딸 은호는 이미 입양되어 정순이의 딸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은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우연한 만남을 가장해서 이미 갤러리의 인테리어를 맡긴 상황입니다. 이를 의뢰한 건 핑계였습니다. 그 뒤에 숨겨진 성희의 진짜 정체와 계획은 모른 채 고객으로 대하고 있는 은호였습니다. 과연 친엄마인 성희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숨겨둔 아들 역시 성희와 은밀하게 연락하며 어디선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과연 성희가 버린 아들의 실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재산을 넘겨줄 계획은 어떻게 이어져 갈까요? 그리고 영라의 과거는 영원히 비밀이 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성희가 첫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낸 진실은 언제까지 숨겨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박진석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 여인의 끝없는 욕망이 만들어낸 거대한 거짓말에 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과연 고성희는 그 성을 피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계속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